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토트넘도 10경기 연속 무패를 내달렸습니다. 토트넘은 28일 한국 시간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에서 상대 자책골과 손흥민의 추가골을 묶어 2대1로 이겼는데요. 이날 승리로 개막 후 10경기 연속 무패 8승 2무를 달린 토트넘은 승점 26을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아직 10라운드를 치르지 않은 2위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이상 승점 21과 격차를 5점으로 벌리면서 여유 있는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됐죠. 승리 주역 손흥민이 어김없이 주장 완장을 차고 토트넘을 지탱했고, 원정에 임한 토트넘은 레거시 넘버를 달고 뛰었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바이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에 합류하며 800번대를 부여받았고, 선수들은 유니폼 상의 뒷면에 새겨진 성위의 레거시 넘버를 달고 크리스탈 팰리스전부터 누볐다습니다. 손흥민을 필두로 히샤를리송, 데안 쿨루셉스키, 제임스 매디슨, 파페 사르, 이브 비수마, 벤 데이비스, 미키 판 더펜,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 굴리엘모 비카리오까지 4-2-3-1 포메이션으로 임했고,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도 4-2-3-1 전술을 바탕으로 오즈본 에두아르, 윌 휴즈, 조던 아예우, 제프리, 슐럽, 헤페르손 레르마, 세이크 두쿠레, 타이링 미첼, 마르크 게이, 요하킴 안데르센, 조엘 워드, 샘 존스톤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 초반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나간 쪽은 크리스탈 팰리스였습니다. 전반 5분 역습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우측 바깥에서 볼을 잡은 아예우의 데프알 같은 중거리 슈팅이 포문을 열었지만 토트넘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가까스로 펀칭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 또 다시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불과 1분 뒤 프리킥을 통해 공격을 전개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문전에서 에두아르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노렸지만 이번에도 토트넘은 비카리오 골키퍼 덕분에 실점을 모면했습니다. 몸이 덜 풀렸던 토트넘은 서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매디슨이 마무리 슈팅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반 8분과 16분 모두 히샤를리송이 건넨 패스를 매디슨이 문전에서 슈팅을 시도했으나 상대 수비에 먼저 걸렸고, 18분에는 반대로 매디슨의 패스를 받은 히샤를리송이 득점을 노려봤으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전반 중반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조금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은 로메로와 판 더 펜이 강한 충격을 받기도 했으나 주심은 별다른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양팀은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내내 하나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강한 견제에 시달렸는데요. 손흥민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전반전 수치도 토트넘이 대체로 부족했고, 점유율은 73%나 가져간 토트넘이지만 정작 전반 슈팅 수에서 3대8로 크게 밀렸고, 유효 슈팅 역시 0대2였고 코너킥도 크리스탈 팰리스만 5개를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공격전 지표에서 토트넘이 밀려 후반 반전이 필요했기에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도 같았는지 하프타임이 끝나자마자 데이비스를 빼고 에메르송 로얄을 투입해 측면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는데요. 측면 카드가 달라진 토트넘은 바로 사이드를 공략했고, 사르가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시도한 사르의 첫 패스는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됐으나 매디슨이 슈터링에 가깝게 발을 갖다 댔고, 볼 흐름이 워낙 강했어서 상대 수비수 워드 발 맞고 그대로 자책골이 됐습니다. 행운의 첫 골을 넣은 토트넘은 피에르 마이너스 에밀 호이비에르와 브레넌 존슨을 투입했습니다. 기세를 살리려는 움직임에 손흥민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후반 21분 매디슨과 존슨을 거친 볼을 문전에서 가볍게 발을 갖다 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골로 연결하는 스트라이커의 면모를 과시했죠. 승기를 확실하게 잡은 토트넘은 브라이언 힐과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투입하면서 부상 복귀전을 안겼고, 남은 시간 토트넘은 아예우에게 실점했습니다. 포로가 공중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실책성 실점 장면이었습니다. 비디오 판독 VAR에서는 아예우 손에 맞은 게 확인됐으나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토트넘은 무실점 승리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이 또 다시 골맛을 봤는데요. 보직을 바꾼 뒤 상당한 페이스를 자랑하며 이 골로 손흥민은 리그 8호 골로 개인 득점 2위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도 평점 7.7점을 얻으며 경기 모두 선수들 중 1위를 달성하며 평점 1위도 놓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 득점 여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전망이지만 손흥민의 기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손흥민이 2시즌 만에 또다시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득점은 손흥민이 책임지며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넨이 떠나고 대체할 스트라이커가 없어지자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기 시작하며 케인이 있을 때도 상황에 따라 최전방을 맡았던 손흥민이라 잊을감은 없었는데요. 또한 손흥민은 이번에도 BBC 스포츠뉴스의 대문으로 박히며 손흥민의 활약을 칭찬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리 없이 잘 해내는 모습에 스카이 스포츠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 나스르와 비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튼튼하고 양발 능력이 좋다. 진짜 공격수로 자연스러운 진화가 시작됐다며 과거 호날두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동일하게 이동했다. 손흥민도 이제 케인의 부재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골문과 가까워지니 자연스레 득점이 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10% 미만의 터치를 했는데요. 왼쪽 윙포워드가 주 포지션이었기에 그러한 특징을 보여준 손흥민이었는데 지금은 20%의 비중으로 박스안 볼터치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도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를 따라가며 속도로 파괴하는 걸 선호하기에 이런 시스템이라면 오히려 내려와서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케인보다 앞질러 침투하는 손흥민이 더 자연스럽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올 시즌 늘어난 득점의 비결이었죠. 이 골을 보고 리버풀 레전드이자 스카이 스포츠 해설가로 활동하는 제이미 캐러건은 우리는 오랜 시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을 보고 있다. 정말 센세이션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복 없는 활약에 초점이 맞춰진 평가입니다. 리버풀 출신들의 평가는 한결같습니다. 지난 주말 SC제일은행이 마련한 리버풀 레전드와 함께하는 VIP 매치 뷰잉 파티를 통해 방한한 루이스 가르시아는 스포티비 뉴스를 만나 손흥민을 칭찬했는데요. 가르시아는 우리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매우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건 리버풀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내 말은 손흥민은 재능이 있고 자질이 충분하고 리버풀이 가진 정신력과 비슷한 멘털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세심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분명 한국 선수들에게 환상적인 롤모델이다. 손흥민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프로페셔널한 선수다. 그가 군대에 갈 뻔했던 상황도 알고 있다며 다행히 한국 선수들은 그들이 따라야 할 손흥민이라는 환상적인 롤모델이 있다. 몇 년 동안 더 많은 걸 볼 수 있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